안녕하세요. 나노코박스 승인 여부가 조만간 발표될까 뉴스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대로 나노코박스는 허가 신청서가 허가위원회에 완전히 제출되었다고 합니다. 허가위원회라고 한다면 정확한지는 모르겠으나 아마도 승인위원회를 말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베트남 보건부에는 임상시험을 심사하는 윤리위원회와 유통발급 증명서를 심사하는 자문위원회와 또 다른 승인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가위원회가 승인위원회라면 나노코박스 긴급사용 승인 신청서는 베트남 보건부의 승인위원회로 제출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긴급사용 승인 신청서가 제출되었다고 했는데 자문위원회는 데이터를 아직 못 받았다고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신청서는 자문위원회가 아니라 승인위원회로 보내졌기 때문입니다. 베트남 미디어 콩루아는 나노코박스 승인 여부가 조만간 판가름 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아무래도 현지 사정에 밝은 현지 언론이 그 느낌을 좀 더 잘 전달해주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뉴스 기사는 그동안의 스케줄을 간략하게 정리해줬는데요. 이전에 윤리위원회는 단기 안정성 요구사항을 충족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문위원회로 이관된 상태고요. 나노코박스는 보호 효능을 직접 평가할 수 있는 데이터가 아직 없기 때문에 면역원성 데이터를 기반으로 보호 효과를 추정해서 자문위원회에게 보냈습니다. 나노젠 관계자는 말합니다. 우리가 하지 않으면 미래에 누가 아이들을 위한 약을 만들겠습니까? 영원히 그걸로 돌아갈 수는 없다. 베트남의 나노젠과 나노코박스는 베트남이라는 이유로 평가절하 당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아마존도 무시당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전문가들에게 말이죠. 인터넷 펀딧이라고 하면 인터넷 전문가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펀딧은 전문가, 권위자라는 뜻을 갖고 있죠.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인터넷 기업들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인터넷 전문 리서치가 이들 기업을 평가하게 되었는데요. 인터넷 전문 리서치 중 하나가 아마존을 평가하고 아마존을 아마존.토스트라고 토스트라고 불렀습니다. 토스트면 식빵이죠. 그런데 슬랭 속어로 다른 뜻이 있습니다. Finished or done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아마존.토스트는 토스트는 무슨 뜻이냐? 아마존은 끝장났다, 끝장이다는 뜻입니다. 상상해보건대 리서치 회사는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손으로 목을 긋는 제스처를 했겠죠. 이 외에도 아마존의 의미 있는 추진 계획들이 이미 여러 번 비판받았고 심지어는 어리석은 짓이라며 조롱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비즈니스 전문가는 아마존.토스트라는 별명을 붙여줄 정도였다는 겁니다. 아마존은 끝장났는가? 아마존은 대성공하며 경쟁 기업들을 끝장냈습니다. 무엇이든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처음 가려고 할 때는 비웃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트남 나노젠도 그런 기업 중 하나겠죠. 개발도상국에서 백신을 어떻게 만드느냐? GDP 10배인 한국도 자체 개발 백신이 아직 없는데 베트남에서 만들 수 있겠느냐? 이런 의구심들이 많이 있죠. 물론 승인될지 안 될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처음 가는 길에는 많은 의구심과 비판들이 있는 건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그 대단한 아마존도 그랬습니다. 아마존의 초창기 사무실 풍경입니다. 라카 스프레이로 아마존닷컴을 그린 뒤 벽에 붙여놨죠. 누가 봐도 대충 걸어놨습니다. 가운데 제프 베조스가 보입니다. 직접 코딩하는 걸까요? 초창기 홈페이지는 제프 베조스가 직접 코딩했습니다. 직원이 들어와서 더 좋은 홈페이지를 만들었고요. 이 사무실 풍경을 보면 현재 거대한 아마존이 상상이 잘 안 갑니다. 곧 망할 것 같은 분위기죠. 그러니까 사무실 분위기 보고 대충 판단하면 안 됩니다. 이런 기업은 아마존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케아, 소니도 그렇습니다. 글로벌 대기업이 된 기업도 처음에는 작고 보잘것없는 기업에서 시작했습니다. 이건 이케아입니다. 이 작은 건물은 무슨 용도인지는 모르겠는데 시골에 있는 화장실 병소처럼 생겼네요. 이건 소니가 처음으로 생산한 전기밥솥이라고 합니다. 나무로 만든 것처럼 보이죠? 소니는 도쿄 백화점의 작은 라디오 수리점으로 시작했습니다. 이 전기밥솥은 밥이 불완전하게 되는 문제가 있어서 실제로 시장에 출시되지는 않았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건 애플에서 처음 만든 컴퓨터입니다. 나무 판자 붙여놓고 뚫어서 글자를 새겼습니다. 지금 아이폰을 생각하면 정말 놀랍죠? 이건 레고입니다. 레고의 첫 제품은 나무오리, 장난감 기차 등이었다고 합니다. 이렇듯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기업들도 초창기에는 작고 귀여운 기업이었습니다. 주식 투자를 잘 하려면
현재 시점에서 미래 시점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합니다. 큰 그림이 머릿속에 들어 있어야 하죠. 그런 큰 틀이 없다면 흔들리게 됩니다. 확고한 판단이 있다면 오히려 쉽습니다. 나노코박스가 잘 될 것 같다면 매수했을 테고, 잘 안 될 것 같다면 매도했을 겁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될 것 같으면서도 안 될 것 같고 아리까리할 때입니다. 스스로의 판단이 애매할 때죠. 그래서 하루하루 흔들림 속에 매수 매도를 반복하면 주식 투자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HLB는 보합일 때가 많기 때문에 사고팔고를 자주 하면 수수료 세금만 내다가 수익률은 떨어지게 됩니다. 자신만의 확실한 관점이 없으니까 매수하고 나면 떨어질까봐 불안해서 찬티하게 되고, 매도하고 나선 오를까봐 불안해서 안티하게 됩니다. 주식 투자가 어려운 이유입니다.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찾아다니고 이 정보 저 정보를 접하면서 관점을 형성해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관점이 자주 바뀌면 힘들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IT 붐 때 아마존을 매수했는데 당시 아마존 사무실 사진을 보고 이게 제대로 된 회사가 맞을까 갑자기 불안해지면서 안절부절하다가 매도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시간이 지나 주식이 오르는 걸 보면서 배가 아팠을 겁니다. 그리고 고점에서 다시 추격 매수했는데 IT 버블로 처참한 시기를 또 겪어야 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사무실 사진이 맞았구나. 내가 제대로 된 회사에 투자했어야 하는데 주가가 급등하는 바람에 나도 모르게 매수해서 반토막이 났구나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 아마존은 IT 기업들 중에 살아남아서 지금의 글로벌 대기업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잘 될지 안 될지는 지나봐야 알지만 사진 한 장에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내동매매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베트남 나노코박스로 예를 들면 하루하루 뉴스 기사 하나에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물론 중대한 뉴스 기사가 나오면 판단해야 합니다. 물론 실패할 수도 있겠죠. 전부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처음 도전하는 길에는 기대감과 함께 의구심도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아마존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요즘 제가 매일 아침 달리기 운동을 하는데요. 효과가 정말 좋습니다. 처음에는 5분을 채 못 달렸는데 이제 실력이 많이 늘었습니다. 쉬었다 뛰었던 루트를 이제 거의 안 쉬고 달릴 정도입니다. 그리고 속도도 붙었죠. 달릴 때 몸이 가볍습니다. 정신 건강도 좋아집니다. 의욕도 생기고요. 하루가 활기찹니다. 달리기를 하면서 뇌를 한번 깨우면 해야 할 일을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는 이제 각성제, 활력 증진제가 두 가지인데요. 커피와 달리기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무조건 달리기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 안 하면 찌뿌둥합니다. 달리기를 안 하면 하루를 무기력하게 보낼 것 같다는 생각에 이제 달리기는 하루의 활력을 위한 필수 운동이 되었습니다. 하루 30분 아침 달리기 여러분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밤이 아니라 아침에 하는 이유는 밤에 귀찮아서 안 할 것 같아서입니다. 미리 해버리는 거죠. 좋은 전략인 걸로 판명 났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